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10월 두 번째 주에 맞이하는 저희 경제사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휴도 좀 여기저기 끼어 있고, 그리고 또 시장도 거의 연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정신사납게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정신 차리려고 하는지 또 주가가 다시 불쑥불쑥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장세, 이럴 때는 또 우리 꼭 나와주셔서 시장에 대한 교통정리를 삑삑 해주셔야 될 우리 전문가님이 계시죠. 오늘은 그래서 꼭 반드시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윤석천 평론가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추석부터 연휴 잘 지내셨죠? 예, 뭐 저는 제가 장손이라서 아이고. 차례도 모시고 뭐 손님 아. 대접도 좀 하고 뭐 아. 그러면서 친구들 좀 만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네네. 일단 연휴는 저희가 잘 쉬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장이 엉망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난리가 예, 났다가 예, 이젠 또 다시 고개를 다시 쭉 들고 있는데 네네네. 이런 전반적인 9월 말에서 10월까지 이어지는 이 정신없는 장, 네네.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이번에는 역사적 경험치들이 거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통계가 맞다. 네, 글로벌 특히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을 보면 9월 달이 제일 안 좋고 네. 보통 10월 들어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10월 초순이 지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 초순이 딱 지나니까 아이고. 귀신처럼 네. 사실 우리나라 장도 좀 반등을 해서 다행이고요. 예. 이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들이 사실 11월, 12월로 하면 더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네. 1월 달까지는 계속 좋아지는 거고. 아. 통계적으로 사실 뭐 미국 대선 전에 주식시장은 괜찮았다. 네, 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발 그 바람대로 잘 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발. 개인적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지난번에 며칠 사이에 네네네. 2400을 거의 한 4번 정도 네네네. 갔다가 쭉 끌어내고 네네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거기까지 왔었는데 네네네. 2400은 바닥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2100까지 쭉 미끄러졌었잖아요. 작년에 그랬었죠. 예, 예. 그리고 2700을 목전에 두고서 쭉 미끄러져 다시 2400인데 네. 이걸 갖다가 뭐 네드캡 바운스냐로 봐서 완전히 네. 다시 하락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하는 거는 네. 제가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없고요. 음. 반등장에서의 조정이다. 예. 그리고 그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 60개월 이평선에 거의 닿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네. 그게 뭐 기술적 지표라든지 예.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경제적 상황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든지 네. 뭐 OECD 그 경기 선행 경기선행 지수? 지수라든지 예, 예. 아니면 수출량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완전 저점을 뚫고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기에 대해서 선행을 하니까 네. 사실 올 4분기에는 좀 수출이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로 해서 약간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기도 해요. 기저효과도 보면은. 있고요. 예, 예. 기저효과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사실 지금은 좀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네.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때는 그냥 빠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밀렸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1, 2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사실 이제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뭐 어느 정도 올라간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실적을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던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에 좀 악영향을 줬고 특히 이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슈팅한 측면도 있지만은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공매도가 완전히 2차전지 쪽으로 쏠리면서 욕 나옵니다. 예, 거의 뭐 특정 종목이 1조를 넘어가고 보통 네. 이 정도 수준의 공매도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이거는 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번에는 진짜 2차전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되겠다는 악랄하게 악랄하게 죽여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예. 우리나라 장세를 이끌었던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따라오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은 사실 뭐 10배, 네. 100배가 될지 사실 모르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섹터 자체를 갖다가 억누르게 되면서 네.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막 몰아갔던 분위기죠. 네, 그렇죠. 그게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공매도 그랬었죠. 세력들이 뭐 8월, 9월 내내 네. 뭐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지만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네네. 그러면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크로 지표가 부담이 많이 됐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네. 요즘 보게 되면 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금리가 네.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다라고 해서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봤었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한때는 뭐 4.8까지 네, 그렇죠. 거의 5%. 5% 가까이 들어가다가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동향 보면은 조금 수그러듭니다. 네네네. 네, 이거는 그래도 좋은 징조겠죠? 아, 당연히 좋은 징조죠. 네. 사실 뭐 이게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치솟아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네. 사실 경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 자체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덜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네.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저는 뭐 일부에서는 네. 사실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도 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10년물 금리가 국채 금리가 거의 뭐 7%를 넘어서 네, 7%요?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5% 이상의 어떤 시대를 갖다가 계속 갈 거다라는 식으로 단언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이 예. 국채 금리 자체는 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이 전체 발행 물량이 얼마예요? 지금 32조 달러를 넘어서 33조 달러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갖다 어떻게 부담을 하겠습니까? 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즉시적으로 경제에 타격이 오지 않는 이유는 네. 사실 금리 효과라는 거는 지연 효과가 있잖아요. 네. 사실 가중 평균 금리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금리가 음. 지금 5%, 5.25, 5.5%라고 하지만은 네. 옛날에 20년, 21년도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지금? 굉장히 싸게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싸게 빌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이에요. 그걸 갖다 투자 하나 다 쓰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는. 맞습니다. 예. 예금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네. 사실 기업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순 이자 지출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가령 30년물을 갖다가 했다. 그럼 1980년대에 국채 발행했을 때는 그 발행 금리가 얼마였겠어요? 6%를 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차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익이겠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예. 그렇겠죠. 근데 예. 이제 그게 내년 이런 고금리가 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가중평균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미국 정부가 과연 버틸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죠. 즉 빚으로 사는 예, 빚으로 사는 예, 나라죠. 빚으로 그러니까 예. 신용 경제니까 사실 네. 현대 경제는 특히 미국 경제 같은 어떤 과부채 경제 하에서 네. 이런 어떤 그 높은 금리 자체를 갖다가 향후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버틸 수 있는 힘 자체는 없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예. 결국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너무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 시장 네. 금리가 치솟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마냥 용인할 수는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뭐 양적 긴축을 중단하든지 네. 아니면 금리를 내리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겠죠. 네. 그 연준하고 뭐 미국 재무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일정의 어떤 그 합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뭐 5%를 넘어서 7%를 가고 일부 그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지만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예, 예. 아니에요? 그 매도 포지션 갖고 있어 보니까. 글쎄요. 매도 네.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은 뭐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사실은 그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걸 갖다 생각을 해볼 때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좀 예. 오버했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시는 네, 것 같고. 네, 그러면 또 하나 요즘에 또 뜨거운 시장에 이게 약간 좀 불안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네네. 관계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를 많이 대변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거 물론 저희가 우리 평론가님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워요?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또 한 시간 쫙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예. 예, 방어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그 벌거벗은 세계사 예, 보시면은 예. 아주 잘 나올 걸로 예, 보여지고 예.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걸 다 녹여서 저희는 이제 투자 쪽으로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유가겠죠. 네. 네, 유가가 그래서 이번에 또 전쟁 아직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갈등이 확 커지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좀 너무하더라고요. 네, 막 그 네.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신념이나 종교가 중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이런 현상 쪽에서 그래도 투자 입장 쪽으로는 네네. 유가가 다시 뭐 90달러다 100달러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네. 사실은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자를 갖다 통치하고 있는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그 진영 간의 대결로 번진다. 네. 가령 뭐 서구와 아랍. 이스라엘이 한 네. 편을 먹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예. 가령 뭐 이란과 거기에 이집트, 더해서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예예예. 뭐 이집트라든지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일단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네. 거기서는 사실 문제가 뭐 음. 평화협정이 뭐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일단 인제 어떤 분위기 자체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니까 그건 음. 사실 문제는 아니고 네. 레바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헤즈볼라라든지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행동하고 있는 극단 이슬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란과 사우디가 여기에 참전을 하느냐예요. 음.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쪽은 엄청난 산유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맹주고. 예, 네. 맹주고요. 예.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워딩 자체는 가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서한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한을 아. 통치하고 있는 파타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쪽이 대통령을 갖다가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한과 가자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파 이렇게 자체가 굉장히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서 그게 지금의 어떤 전쟁 자체를 지지한다는 뉘앙스는 아니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갖다가 어떻든 유치해서 해야 돼요. 네. 자신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할 상황은 못 되는 거고. 아, 예. 이란 역시 똑같은 워딩을 썼습니다. 네. 우리는 이거 직접 이번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예, 뭐 예. 공식적으로 일단 밝혔으니까 네. 사실 이 전쟁이 어떻게 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두 나라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네. 따라서 어떤 국지전에 지금 현재 상태는 국지전이고요. 네.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장기전 아니면 국지전이 뭐 전면전 이런 정도로 비화할 가능성은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사실은 좀 치솟던 그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좀 치솟던 국제 유가가 한 이틀 네. 동안 2-3일 정도 한 내렸죠. 어제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 약간 뭐 약보합세였고 네. 오늘은 좀 내린 폭이 좀 크고 했는데 그런 영향을 갖다가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시장 자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자체가 과거의 어떤 중동 전체처럼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들. 사실 그렇죠. 예.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또 바이든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예, 전쟁하고 그 있는데. 우크라이나 개를 서부도 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가 빡빡한 편인데 그렇죠. 여기에 글쎄요. 그런 거는 도저히 상상이 불가한 거고요. 네. 사실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우디나 이란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맹주를 자처하는 두 나라가 네. 이 전쟁에 합류할 가능성도 거의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게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오면서 사실 훈풍이 불고 있는 거고 네. 유가 하락 압박을 갖다가 주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다만 네. 이런 어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과 네. 지금 가자의 하마스와의 어떤 전투 예. 이것들의 양상은 뭐 사실 어디로 번질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추이 자체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게 뭐 글로벌 시장, 그게 음. 원유 시장이든지 상품 시장이든지 주식 시장이든지 잘 녹여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확전만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참전해서 확전만 아니면 네, 그렇죠. 네, 요 정도에서 그래도 네네. 글로벌 매크로 지표 관련된 네네네네. 유가나 이런 거는 안정을 차지할 것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쭉 봤었을 때 네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지수는 네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막 그래서 다시 힘내자. 그래서 네네네. 영차 하면서 예, 이제 예, 2,500까지 예, 이렇게 다시 예. 들어갈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시점으로는 네네. 주식을 보고 있던 거 추가로 더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바닥은 일단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네. 매크로 지표 자체가 우리들한테 과연 시장이 나쁘냐 하는 거에는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을 눌렀던 악재들 네.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령 삼성전자의 호실적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네. 네.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잖아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네. 이런 어떤 악재들이 뭐 해소되고 있는 단계이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악의 시점은 지나서 네. 반등을 시작하는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네. 지금은 이제 시장에 사실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승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한 2월 내년 음. 1분기 정도까지는 내년 굉장히 1분기. 유효하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 저희가 보통 이번에도 그랬었죠. 한 2,600만 가면은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예예. 그러면 여기 내년 2월엔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과거 얼마 전에 그 고점이었죠. 네. 그거는 충분히 뚫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아, 해요. 그러면 2,600 한 50 여기 네네네네. 넘어서 예예. 내년 초 가게 되면 2,700, 2,800, 3,000 기죠. 여기까지 그냥 이쪽 그렇게 갔으면 워낙 좋겠지만은 네. 사실 뭐 내년 사실 2분기 이후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이런 어떤 강경책들이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지금 뭐 사실 연준의 관점 자체는 저는 하이어보다는 롱거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 지금의 고금리를 얼마나 장기간 유지하냐에 의해서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연 효과가 시한폭탄이잖아요. 지연 효과라는 거 그렇죠.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네. 그게 경기 둔화나 어떤 침체의 가능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물론 이제 내년 2분기 이후의 얘기들이니까. 네. 그다음에 내년 올 하반기라든지 올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그거죠. 미국의 고금리가 그 연준이 이런 네. 고금리를 갖다가 상당 기간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번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음. 뭐 주시장이라는 걸 갖다 그건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네.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예.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냥 이왕 가는 거 세게 가시죠. 네. 그냥 내년 상반기에 3천 간다. 아 이러고 그건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딱 박제하고. 예.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네. 돌파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뭉축되고 있다. 네, 뭐 저는 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00 한 2,700까지는 네네네. 가보겠다. 네, 이런 쪽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직 2,500도 안 됐으니까 좀 힘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힘을 좀 내야죠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좀 돌아오기를 네네. 기원하면서 네네. 예, 시장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평론가님을 모신 네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론가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저희 경제사부 가족분들도 모두 아실 네. 네, 이 절대절명의 상황. 네. 아니 2차 전지는 거기까지 빼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겁니까? 라는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그 결론적으로 네. 뭐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얘기는 뭐큰 그림은 많이 그려주셨으니까 네네네. 네. 이번에 빠질 때 좀 사셨습니까? 저는 샀어요. 아이고. 뭐 현금 있는 거 거의 뭐 이제는 저도 뭐 현금이 이제 거의 아. 거의 그걸 될 정도로 야 이제 그럼 현금은 샀습니다. 예. 열심히 이제 노동소득을 통해서 예, 도금 채굴로 예, 다시 빠지면 예. 사겠다는 입장으로 예. 갖고 가시겠죠? 예. 예. 결론은 뭐 다 됐네요. 뭐 끝났네요. 뭐 예. 따로 샀다 이런 쪽으로.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네. 최근 들어서 일단 뭐 9월 달부터 하락세도 그렇고 네네. 최근의 하락세의 가장 첫 번째 배경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적으로는 공매도가 예, 그렇죠. 좀 심했다. 예, 예. 예, 예. 요때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4%, 20%대 중반쯤 됐었어요. 네네네. 여기까지는 공매도 비중이 네. 38%. 예, 그렇습니다. 한 예. 종목에 40% 가까이 들어옵니까? 아주 이건 지금 공매도의 어떤 그 분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2차 전지 섹터예요. 그러니까요. 뭐 에코프로그룹 물론 포스코 1, 2, 예. 4위가 다 그렇더라고요. 네, 다 예, 그래요. 예. 아주 뭐 제가 뭐 어디서 들은 얘긴데 네. 뭐 거의 확실하겠죠. 네. 뭐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작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네. 만회하기 위해서 또 공격적으로 네. 예, 또 뭐, 쥐어짜듯이 쥐어짜듯이 뭐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뭐 우리나라는 또 사실 좁은 나라니까 한 달에 건너면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 공매도 친다. 네. 그러면은 너도 할래? 일반적으로 뭐 공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네. 일단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했던 분들도 아, 사실 뭐 멈추고 뭐 하는 경향들이 사실 뭐 알게 모르게 글쎄요 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있다고 해요. 예. 그렇죠. 만약에 예, 나 예. 많이 빠졌으니까 좀 사야지 하려고 하는데 네. 옆에서 내가 아는 뭐 그렇지. 네. 예. 처형이 펀드 매니저인데 예. 공매도 안 돼. 예. 그러면 살려고 했던 마음이 그렇죠. 그래라고 예. 생각이 들다 보니까 괜히 또 쏠리는 게 있겠죠. 뭐 내 직장 동료였고 내 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걔가. 근데 네. 걔가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어. 야 너 공매도 포지션 갖고 있다. 좀- 그러면은 예. 뭐 망설이겠죠. 예. 뭐 사람이 있는 이상. 아, 예, 너무합니다. 인지상정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황들인데 그러면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업황들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죠. 네, 좋은 건 없다고 쳐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LG에너지 솔루션 네네. 실적도 발표했고 네네. 그러면서 지금 나왔던 실적 관련돼서 이번에 뭐 3분기 아니면 뭐 4분기까지라고 하더라도 네네. 실적 안 좋아질 것이다. 다 네. 예고가 된 상황들이었죠. 다 예고가 됐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전기차 시장의 둔화, 그렇죠. 그다음에 리튬 가격 하락, 네, 그다음에 중국 뭐 전기차의 약진, 맞습니다. 뭐 예. 이 갖다 댈 수 있는 어떤 뭐 모든 거를 다 거기에 퍼부어서 네, 사실은 뭐 약세로 만들어 놓은 건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3분기 같은 건 뭐 역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7,300억 영업이익이 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터졌잖아요. 네, 세계 1위 완성차 메이커인 도요타 네, 하고 연간 20기가와트. 그걸 그렇습니다. 갖다 신문에서는 뭐 한 3조 원, 연간 3조 원 규모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kW면은 네. 배터리 가격이 적게 잡아도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 20기가면 5조 주에 3조예요. 나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마저도 또 예, 예, 예. 악마의 뭐 손길이 다 신문마다 다 있습니까? 3조라고 돼 있는데 연간 3조. 네. 그러면 그 10년 동안이면 30조인데 네. 근데 제가 계산하면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연간 5조. 얼마든지 깎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예. 네, 그렇습니다. 그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세계 완성체 5대 기업하고 이님이 다 공급했고 네. 10대 기업 중에서도 9개 기업이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잡았어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어떤 호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뭐 이제 어제 오늘 정도 올랐으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다시 네. 신문 지상에 네. 무슨 뭐 전기차 뭐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둥 뭐 또 메탈 가격 문제 다시 들먹이고 네, 또 중국 얘기 또 안 중국 빠지고 얘기 또 예. 빠지면서 이게 신문 지상을 갖다가 또 뒤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그 셀업체 네. 셀업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렇죠. 소재업체 세계 1등이에요. 네. 그다음에 장비업체 거의 세계 1등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노스볼튼가가 그 중국 거 썼다가 제1공장, 네. 2공장부터는 전부 다 한국산으로 다 돌리기로 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셀업체가 25년까지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70기가와트 정도 돼요. 네. 그럼 1기가와트당 한 그 장비 들어가는 게 한 500억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바로 13.5조입니다. 그게 뭐 오. 공장 가동 한 1년이나 1년 반 전에는 수주가 나와야 되니까 네. 4분기나 그 내년 1분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2분기까지 장비업체들이 받은 수주가 한 5, 6조 정도 되잖아요. 거기 굉장히 13조가 적네요. 더해지는 겁니다. 오, 예. 도대체 이런 조 단위의 수주 계획들이 쏟아지고 각종 계약들이 쏟아지는데 네. 이런 어떤 주식들이 안 간다? 네. 뭐 저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요. 예, 그 예. 그러니까 안 가는 분위기로 만든다. 예, 그렇죠. 근데 공매도라는 거는 네.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들에 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 동원력은 물론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에서는 또 그 사람들은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90일이지만 네. 걔네들은 뭐 무제한입니다. 무기한이니까 예. 무제한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유리해서 어떻게 개인들이 이기냐라고 하지만 네. 이 공매도를 거꾸로 들 수 있는 저는 동력이 한 두 가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업의 실적.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은 공매도 세력들도 일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안 들어오겠어요. 그 자신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연금들 들어오고 해외의 펀드들, 기금들 안 들어오겠습니까? 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네. 그럼 그 사람들하고의 돈하고 네. 기금하고의 돈하고 누가 많아요? 음. 일단 실적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도 지금 이제 뭐 국회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네. 이 공매도의 어떤 불합리성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네. 야당 아, 예. 더불어민주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가지고 예. 말을 못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한 분도 네. 일단 뭐 입법 그 아, 발의를 예, 갖다 예.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정책이 바뀌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어떤 영향들이 네. 사실은 이제는 과거에도 뭐 공매도 이 폐지 청원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요구들 저도 청원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본문처럼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번에는 좀 그 정치권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 제도 개선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제 공매도한테는 좀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더 핵심적인 게 그거죠. 그냥 공매도 뭐 어차피 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네네. 일반적인 케이스가 네네.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이거는 아마 외국인들이 아마 탈탈 털어보게 되면 네네네. 불법적인 공매도. 네, 그렇죠. 그냥 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호가에 갖다 대요. 네. 그걸 슥 바꿔가지고 그냥 밀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는 공매도 룰에 맞추지 않게도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고. 그것도 뭐 무차익 공매도라는 게 사실 뭐 골드만삭스도 했고 삼성증권도 그 무차익 공매도 아니지만 없는 주식 유령 주식 발행해가지고 그 자기 그 누구야 직원들한테 그냥 막 나눠져가지고 난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된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하게 이게 사실은 그 대차 관리를 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그 기울어진 운동자한테를 바꿔야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왜 개인은 90일 만에 상환을 해야 되고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무제한 이걸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똑같아야죠. 네, 다 똑같아요. 그런 어떤 제도들을 갖다가 어떤 틀 자체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그 대차 거래에 대한 어떤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산화 이런 것들도 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천문학적이라뇨. 지금 저희가 최강국인데 AI도 지금 들었다 놨다는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거 못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은 적어도 무차익 공매도를 갖다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개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갖다가 압박하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못 갈까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큰 이유가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주는데 그 불투명한 공매도 제도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그 거버넌스 자체가 사실 좀 불투명하죠. 맞습니다. 가령 뭐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를 분할해가지고 한다거나 LG화학 역시 뭐 LG에너지 솔루션을 갖다가 그렇게 분할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주주의 이익보다는 사실 대주주의 이익,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사실 뭐 기업의 어떤 가버넌스를 바꾸고 하는 경우는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만 공매도 자료를 바꾸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엔 결단만 내리면 정치권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이 결단만 내리면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평론가님을 국회로 미리 준비하시는 느낌도 드는데 아닙니다. 해야 저희가 이제 공매도 시스템도 바로 쓰지 않습니까? 한 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억울해서 엉뚱한 얘기로 좀 빠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러면 이제 실적 동향 관련돼서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차피 이제 안 좋다고 얘기해서 여기까지 빠지고 그게 이제 그러면 언제쯤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적이 위축됐다가 이제 뭐 어차피 안 좋아진 건 또 돌아가려고 시도하겠죠. 왜 그러냐면 사실 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실적이 좀 불투명할 거라는 거는 사실은 그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제일 큰 그 어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 자체가 고점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4분의 1 토막 났는데 미래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리튬이 부족할 거라는 의견들이 국제기구에 따라서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4분의 1 토막이 현재 났어요.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가령 리튬 수요가 전혀 필요 없다. 아니면은 뭐 배터리를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면 폭락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배터리 수요 자체는 점점 늘어나요. 전기차 수요도 점점 늘어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령 뭐 ESS 쓰고 앞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궁무진하게 쓰일 텐데 배터리 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 광산을 갖다가 뚝딱 개발해가지고 어느 날 뚝딱뚝딱 이걸 만들 수도 없어요. 설사 매장지가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리튬이 생산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걸립니다. 1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어요? 내려간다고 설사 칩시다. 그럼 과거에 내려가는 폭만큼 크게 내려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거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싸게 구입했던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판가들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게 양극재 업체가 되든지 아니면 셀업체가 되든지 간에요.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자체는 과거에 어떤 둔화대에서 이렇게 꺾였던 것보다도 확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것도 사실 뭐 중원부원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22년도에 배터리 셀 업체들의 수주 잔고 한 770조 정도 했어요.
근데 올 3분기 현재 1,100조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점점 늘어나고. 예, 점점 예. 늘어나고 있는 거고. 50%가 예, 늘어나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거기에 소재 업체들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뭐 27년까지 원통형 배터리가 그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공급량 자체가 거의 뭐 10배, 몇십 배 이렇게 폭증을 해. 2030년까지 보게 되면 네. 원통형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럼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들, 회사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 원통을 만드는 회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원통하죠. 예. 예. 이게 그 실적을 갖다가 그 너무 호재가 많아서 네.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는 호재 자체가 너무 많아서 네. 그걸 사실 일일이 거론한다는 것 자체도 음. 사실은 입이 아파요. 네. 근데 그 리튬 가격 얘가 또 잠깐 딴 데로 빠졌는데 네. 리튬 가격을 보자고요. 리튬 가격이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을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까? 현재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뭐 4분의 1 토막인데. 4분의 1 예. 토막. 그다음에 이게 그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판가가 약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양 자체, 판매량 자체가 앞으로 점점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생산량 네. 자체가 늘어나니까 캐파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셀 업체의 영업 어떤 실적이라는 게 올 가령 뭐 3분기에 어느 정도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아니면은 내후년 한번 여러분들이 고스란히가 그랬잖아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예, 예. 그 벌써 큐가 그렇게 예, 성장하고 있는데 예, 예. 거기서 이제 소재가 되는 쪽이 쇼티지까지 걱정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격 빠졌다고 좀 걱정하겠느냐? 예, 그렇죠. 이게 그다음에 가장 지금 중요해요. 이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또 뭐 더 빠질 거냐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설사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림폭 자체는 얼마 전 과거처럼 그렇게 급전 어떤 직하 형식으로 네. 이렇게 급하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예, 좋은 투자 아이디어십니다. 예,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잠시 뭐 위축된 거 가지고 네네. 근데 그걸 못 참아서 또 공매도는 우르르 밀고 들어오고. 예, 그렇죠. 그런 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우르르 네. 밀려 들어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매도 세력들은 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적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네. 4분기 실적의 어떤 기대치들이 점점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연말이 다가오면은 그 뭐 내년 되면은 배당까지 얹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공매도 세력들 같은 건 배당 그 해준 거에 대해서 배당까지 얹어서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쫄릴 수밖에 없다. 음.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은 네.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쪽에서도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압박 어떤 기제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네. 글쎄요. 누가 먼저 탈출하냐에 대한 싸움. 아, 우리가 7월 달에 본 것처럼 또 그런 거 비슷한 예, 거 그런 나올 것들이 얼마든지 그 나올 수가 있다. 음. 슈스키즈가 뭐 일단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본물처럼 이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재 대표 주자로 네네. 지금 예상은 지금 3분기가 영업이익이 1,147억이 2분기였고 네네. 네. 3분기가 940억. 그러니까 네네. 약간 한 200억 정도 줄을 걸로 네네. 예상을 합니다. 네네. 분기 실적은 그 정도 주는데 네네. 주가는 무슨 20%가 뭡니까? 예,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사실 뭐 지금 940억을 갖다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네. 이게 진짜 만약에 이거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LG 엔솔처럼 네. 엔솔처럼 뭐 진짜 1,000억대가 넘어간다. 예, 예.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네네. 보니까 이게 4분기 때가 1,300억대니까 뭐 예전에 작년 3분기 때 네. 거의 그때보다 한 100억 정도 줄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쯤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떨어진 거 없는데 그때만큼. 글쎄요, 네. 저는 그렇게 줄어들까라는 그 의심의 여지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뭐 판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네. 양 자체가 어느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 북미의 전기차 보급량이 뭐 적어졌다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 한 30 몇 % 성장했고요. 네, 그 SN 리서치를 갖다가 제가 얼핏 봤는데 네, 북미 같은 경우는 50% 전기차 시장 맞습니다. 성장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기차의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빅뱅 폭발이라고 하던데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4년, 25년이에요. 그때죠. 예. 사실 미국에서 25년 이후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 이상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뭐 북미적으로 특히 많이 나가잖아요. 네.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유럽은 한 30몇 %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판매량 자체도 그 정도는 늘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판가 자체가 하락을 했지만 사실 영업이익이 과연 지금 그 어떤 컨센서스처럼 증권사의 컨센서스처럼 그렇게 많이 둔화가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컨센서스가 예. FM 가이드는 이런데 예. 다른 데 막 700억, 600억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엄청나게 뭐 낮거죠. 한 40% 예. 꺾더라고요. 근데 어디 한번 봅시다. 예, 어떻게 예. 나오는지.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거 같아요. 매출액을 분기를 보게 되면 네. 1조 대 1조 5천억 대 이렇게 쭉 하면서 2조, 2조 2천억, 2조 3천억. 네, 그렇죠. 성장주가 예. 매출은 안 꺾이지 않습니까? 매출 자체가 안 꺾인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죠. 판가 자체가 하락을 했음에도 매출 성장세가 안 꺾인다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그 우리나라 사실은 그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한다는 거고 네. 이게 사실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지만 시모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27년까지 한 24만 톤이에요. 24만 톤. 24만 톤이면은 올해 매출이 그 제가 알기로는 한 8,800억 정도 되는 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네. 그때가 되면은 지금 통당 한 5천만 원 정도 잡으면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네. 사실 뭐 10조를 훌쩍 넘어서 12조까지 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의 어떤 기업이 네. 지금 뭐 2030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멀게 보여지 27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멀게 4년 보이지만 뒤. 앞으로 예. 4년 뒤에 네. 이 올해도 다 갔으니까 3년 뒤입니다. 매출이 예. 사실 뭐 10배가 성장한다. 예.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 역사에서 글쎄 이런 예를 갖다가 찾아볼 수 있나 할 정도의 어떤 성장세를 사실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참 파면 팔수록 억울할 게 많은 네. 그런 2차 전지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그거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네. 나도 샀다. 이번에 빠질 때 나도 샀다. 네. 그러면 뭐 거의 얘기 다 된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 아마 그때쯤 또 한번 우리 평론가님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네네네. 한번 뜯어보면서 예. 이게 어떻게 또 앞으로 갈 것이냐. 예, 그때 그렇죠. 제가 다 언제쯤 됐거든요. 예약도 한번 드리고 예.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화이팅을 기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이번이 보니까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10월달 들어오게 되면 2023년도 7, 8, 9 3분기 실적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나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만큼 실적 보여줬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이제 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좀 주목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포인트를 체크할 만한 게 뭐가 없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경제 및 사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영업이익 같은 게 1, 2분기에 한 6천억 원대에서 지금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됐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 이제 그 MS 사업부. MS 사업부. 네.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사업주 쪽에서 뭐 그 영업이익 자체를 갖다가 이끌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DS 부분 자체가 사실은 적자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줄였기 때문에 한 지금 추정치로는 한 8천억 정도 줄였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추정치는 좀 그 증권사마다 좀 다르다고 어떤 때는 2분기에는 한 4조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한 3조 원대로 줄였을 거다. 그래서 뭐 그게 낸드 쪽에서는 한 2조 7천억. 그다음에 뭐 메모리 쪽에서 한 3천억 정도 줄었을 거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좀 감산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BEP점에 거의 다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현물 시장 가격을 보면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조금 반등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DDR5랑 DDR4 힘내고 있습니다. 힘내고 있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은 최악의 어떤 그 상황 자체는 좀 지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지금 그 메모리 쪽에 어떤 그 BEP점에 어느 정도 다다르고
랜드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러겠죠. 뭐, 그쪽은 더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감산한다고 감산을 그러죠. 하니까 감산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뭐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PC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확 좋아져야지. 네. 사실은 낸드 수요도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SSD 수요도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업황의 바닥을 찍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영업 이익 자체가 괜찮게 나왔다. 네.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네. 사실은 미래 성장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특히 전장 부분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따라서 뭐 그 전장 쪽으로는 뭐 수주 자체가 한 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맞습니다. 받고 있는 수주 자체가 한 100조 원 된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ESS라든지 뭐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럽이라든지 북미에 어느 정도 이제 팔려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네. 기존에 뭐 가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B2B 쪽도 좀 강세고 뭐 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주가라는 거는 네. 사실은 현재 실적과 성장성이 같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쪽 측면에서 LG전자가 좀 자라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들이 한쪽은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실적 개선의 어떤 모멘텀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인식들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그 확산시켜주고 그건 뭐 외국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번 실적 시즌이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 사인,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LG전자도 네네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한 거의 한 1조. 1조 나왔죠. 예. 예, 대단합니다. 예. 보통 보면은 이게 LG전자의 가장 큰 걱정은 상반기 1분기가 제일 잘해요. 네. 1조 적 찍고 그다음에 줄줄줄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거의 뭐 690억 나올 정도면 그냥 뭐 비용 또 떨 거 다 떨다 보니까. 근데 이때가 그 전 같은 경우는 그거였었죠. 스마트폰 사업부 LG 스마트폰 그렇죠. 솔직히 누가 누가 씁니까? 뭐 이러다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싹 정리하면서 나온 변화가 이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가장 좋았던 실적이 쭉 상고하저가 아니라 그냥 상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변화가 바뀌겠죠. 아니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LG전자가 LG 그룹 자체가 네. 저는 사실은 대형을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 뭐 대기업이라는 게 공룡처럼 커서 사실 움직임이 느리기 쉬운데 장사가 안 되는 부분, 실적이 안 따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쪽 어떤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사업에 어떤 발빠르게 포지션을 취해서 그쪽에 어떤 성장력을 갖다가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LG 전자도 그렇고요. 네.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새로 오신 회장님이 이거 아부감입니다. 경영을 갖다가 잘하시는 거 아닌가 LG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 가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G 쪽도 계속 실적은 기대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전장 쪽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니까요. 그렇죠. 가령 뭐 백색 가전 쪽에서 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우리나라 쪽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내년에 건설 시장 자체가 뭐 좀 불투명하니까 가령 B2B 시장 자체도 조금 얼어붙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뭐 가전 쪽에서 조금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들 분야들 가령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S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또 그다음에 전장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은 가전 쪽에서 좀 까먹는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 어떤 실적들을 그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기대해 보자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주가만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적은 개선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정말 더티해요.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뭐 여기가 한 6만 6천 원대는 또 안 깨고 위쪽으로는 시도하는데 무지 어렵고 갖고 계신 분들 보게 되면은 내가 아직 저 뭐 8만 전자 뭐 7만 전자 이러고 있는데 여기 한 7만 원대만 오게 되면 계속 미끄러진다. 나 들어오서 못하겠다. 이거 그냥 싹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아주 민감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삼성전자 파시고 저처럼 고프로 BM 사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아, 저 예, 예. 같으면 그렇게 네, 하지만은 네. 사실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고요. 예.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대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게 시총 1위입니다. 예. 시총이 1위니까 네. 변동성 자체가 사실은 적을 수밖에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네. 뭐 내릴 때 많이 내렸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다른 업종들 내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내리는 거고요. 그렇죠. 올라갈 때의 폭도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사 가지고 뭐 몇 배 이익을 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는 뭐 음.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3분기에 이미 바닥을 찍었다. 네. 바닥을 찍었으니까 네. 실적이 개선될 일밖에는 앞으로는 없을 거다. 네. 그게 뭐 내년에 개화되는 뭐 HBM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적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위상, 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개선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의 어떤 메모리 수요도 점점 많아질 거고요. 네. 반도체라는 게 수요 자체라는 거는 지금 일부는 이렇게 줄었지만 앞으로는 사실 뭐 반도체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분야 자체가 없을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이미 예. 뭐 성숙기에 접어들어갔던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비즈니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구조적인 어떤 성장성을 띈 섹터라고도 뭐 얘기할 수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안 쓰이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만큼의 어떤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의문의 여지가 좀 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수요 자체는 굉장히 경기 주기를 타겠지만은 이미 경기 주기 자체가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을 놓고 보게 되면은 완전히 저점을 통과해서 가고 타나기 있는 시작하죠. 거니까요. 예예. 특히 뭐 G20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급락을 하다가 이미 반등적으로 방향을 맞습니다. 잡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수출도 거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후행해서 따라간다는 거 보면은 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미 바닥을 찍었다. 음. 그러면은 기업의 주가가 네.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죠. 그걸 믿으니까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앞으로는 점점 좀 좋아질 만 남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올라가는 폭 패턴이나 자체가 예예예. 폭 자체가 네. 그렇게 막 강력할까라는 거에서는 좀 음.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네. 기다리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오지 않나 싶습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나라면 그렇죠. 2차 전지로 간다라고 또 정리를 굉장히 그렇게 뭐 네. 돌려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입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조금 달라요. 패턴이. 네. 그래도 예. 그나마 잘 밑으로는 지지하고 있고 그렇죠. 위로는 못 가고. 예, 위로도 못 가고 아무래도 그럼 그렇겠죠. 네, 그럼 여기서 네.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너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 뭐 이러면서. 나는 주종목보다는 네. 반도체 소부장을 사요. 아, 계속해서 소부장. 물어보시는데 네. 예, 저는 그쪽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좀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올라갈 때는 좀 확 오르고 생명이죠. 그게 예, 예. 생명이죠. 네.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서 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자 안 보고 네. 매출도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영업이익도 이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그럼 앞으로 반도체 기계가 사람은 더 좋아질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HPSP인가 얘기하셨었죠, 우리 예, 평론가님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잘 버티네요. 네, 예.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앞으로 횡보하고 있으면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더 예, 꼬라박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있어요. 예, 뭐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HBM 시장이 개화가 되면은 네.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밑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한번 그러니까 이 기업들 예. 조정 올 때 예. 앞으로 뭐 내년에 올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올해보다는 HBM 시장이 더 개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네.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변동성 측면에서 반도체 기기가 좋아지면은 지금 종합 반도체 회사가 변동성이 크겠어요. 이런 소부장들이 크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네. 베타 개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네. 시장에서 다 반도체 좀 샀는데 네네. 수익 좀 냈다라고 네. 하려면 차라리 소부장이 낫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H로 시작하는 종목은 저희 안 보여드렸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HBM 관련주나 이런 네. 쪽도 네네. 더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결론은 그러네요. 나라면 네. 예, 삼성전자 팔아다가 HBSP, 네. 에코프로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가시는 게 더 좋겠다. 네, HBM 쪽도 있고 그쪽에 인제 사실은 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지만은 네. 고성능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아.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대덕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들 추세는 뭐 예. 예, 유지가 되고 있네요. 내가 네. 옛날에 D전자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런 기업들 D전자, 예. 심텍이라든지 뭐 D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그 고성능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점점 많아질 거는 틀림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고성능 어떤 기판의 어떤 수요들 네.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또 HBM에 공급하는 장비들 이런 장비 회사들에 주목하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좀 더 유리한 그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도 참 불편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네. 평론가님께서 그래도 아주 호탈하게 네. 소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네, 아유, 네. 아닙니다. 예. 미리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에코프로 계열 하게 되면 네네네. 또 모실 겁니다. 네, 그때를 대비하셔서 열심히 잘 체크해 주시고 네네네.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네. 또 2차 전지 방향들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시장을 좀 팔로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려운데 그래도 또 성장주가 막 꺾여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때에서 어느 정도 좀 인사이트 보여주신 우리 평론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